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특집 인터뷰 초선에게 듣는다가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분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선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카메라 아, 네. 보시고 손 한번. 카메라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나요? 네. 카메라가 반갑습니다. 네. 용혜인입니다. 네. 네. CCTV가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네. 네. 손 한번 흔드시고.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총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 네. 일단은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네. 네. 이제 90년생 밀레니얼 여성 음. 당선인이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기본소득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이제 선출하는 과정을 하고 있어서 네. 2기 기본소득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은 많이 나왔나요? 아, 단선이고요. 네, 아, 저랑 단선이군요. 이번에 이제 그 경기 고양정에 출마했던 신지혜 경기위원장님이 당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초선 의원님이 되시는 거니까 이제 보좌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이제 확정만 하면 되는데요. 네네. 아직 확정 못 하셨어요? 네,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확정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렇게 미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용해인 팀이라고 네네. 불리는 의원실의 분들을 조명하는 컨텐츠들도 이제 만들 생각인데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평균적인 의원실 나이보다 굉장히 좀 젊고 네. 이제 저랑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함께 좀 고민해 오셨던 분들과 또 네. 국회 안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좀 음. 한 명 한 명이 정치적 파트너로서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좋은 팀으로서 21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보좌진 꾸리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소득당의 당선인이기 때문에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가 이제 상호간에 되어야 사실은 그렇죠. 함께 그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이겠네요. 네. 부분이 있어서 그 네. 점에 대해서 좀 많이 대화 나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최근에 젠더 이슈나 뭐 소수자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제가 이 코너에 모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제 공통되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왜 정치를 시작을 하셨는지, 왜 정치인이 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오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제 인생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이라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절망했었어요. 예, 네. 당시에 이미 벌어진 참사 앞에 그리고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절망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미 발생한 참사를 수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고 저도 그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또다시 수습을 요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 좀 네. 굉장히 수세적으로 느껴졌고 네. 좀 절망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중요한 시기였어요. 네. 그때는 그 참사가 일어났을 시기는 학생 네, 제가 신분의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는 기억으로 네, 남을 또 수밖에 제가 없는. 안산에서 청소년기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네. 사실 한 달이 건너면 다 희생자들과 이제 연관도 있고 또 되게 익숙한 학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좀 컸었죠. 네. 용해인 당선자가 1990년생이시잖아요. 네.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 후보로 당선이 되셨고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된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청년 후보들, 젊은 세대 후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원내 정당을 좀 벗어나서 조그만 시각을 돌려보면 원외 정당에는 본격적으로 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큰 정당들에서 이제 선거철이 되면 청년 정책도 내고 청년 후보도 영입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들었고요. 네. 오히려 원외정당의 후보들 그리고 소수정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다 젊은 편이고 청년 정치 그리고 청년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네. 단순히 소수 정당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만든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혹은 또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환경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게 또 정책하고도 또 같이 맞물려서 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본인 자신의 정책도 있었지만 다른 당의 네. 어떤 청년 정책들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이건 좀 가져보고 싶다 아니면 저건 정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정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기존의 이제 청년 정책, 기존의 정당들에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실 때 담아왔던 고민들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근데 네네. 저 스스로도 청년으로서 이 기존의 정치권에서 나왔던 정책들이 과연 청년의 삶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네. 역시도 조금의 의문이 있고요. 청년 정책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아주 근본적인 지점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는 그런 비유 자주 쓰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데 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늘구멍을 늘리거나 네. 아니면 바늘구멍을 없애야 되는데 네네. 이 바늘구멍에 기름칠 좀 덜 아프라고 기름칠 해주는 정책들만으로는 사실 이 네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점들을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은 청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바늘구멍에 기름칠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기본소득은 조금 이따 얘기할 테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시급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장 저는 급한. 일단은 저는 기본소득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일단 측면이 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흔히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만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속에 이제 비대면 비접촉 산업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일자리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사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문제이고 이랬을 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정책들만 정치가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줄어든 노동소득들에 대한 공적 이전 소득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뭐 비싼 월세의 문제라거나 학자금 대출의 문제라거나 네. 또 청년들이 또 소액 대출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좀 더 극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대안들이 좀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씩 주자. 이제 말 그대로 기본소득당 공약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들, 모든 개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심사 없이 매월 혹은 네네. 매 분기별로 지급하는 일정의 현금 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이 주어질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공통부라는 개념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예를 들면 토지나 뭐 자연, 데이터 같은 누군가의 특정한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런 부는 네.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n분의 1로 배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기본소득이 단순히 복지 정책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네. 측면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기본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네네. 들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탄소세 혹은 토지 보유세 같은 방식들로 엮어가면서도 이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소득이나 부는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복지 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방식이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이 이제 재난 소득 뭐 재난 지원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네. 모든 분들이
이제 이걸 받으면서 느끼는 게 조금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은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세대주에게 네네. 지급이 되고 있고 네. 또 정기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지금은 재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네.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이 이제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었고 네. 이 당시에 제안했던 것은 좀 기본소득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정책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사실은 실물 경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경제 정책은 이 경기 부양의 성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현금 지원 정책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데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 이 정기성의 차이는 많이 좀 좁혀질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기본소득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주는 이 기본 소득이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 좀 해이해질 수 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네. 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모럴 해저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금 경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부터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97년 IMF나 아니면 2008년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위기였고 네. 이것이 이제 실물 경제로까지 퍼졌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의 위기는 사실은 개개인들의 호주머니에서부터 위기가 찾아온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게 다른 지점이고 네. 또 아주 많은 국민들이 더 직접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도해봤다라는 것은 저는 네. 이런 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국민들과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오히려 더 따져봐야 하는 아주 긴급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당선자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받는 건 좋은데 그럼 네. 예산은 어떻게 하냐 이런 취지 같아요. 박미경 님이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꾸리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3901번님 지금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실험을 했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큰 자치단체급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도 네네. 청년 기본소득이 있고 이제 네.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네네. 모든 주민에게 1년에 한 번씩 배당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좀 등한시하는 분위기,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총선도 있었고, 민주당 쪽과도 이런 그 아이디어나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소극적인가요? 느끼시기에?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게 선거연합정당에 참여를 했잖아요. 이제 네. 공통 공약으로서 기본소득을 함께 이제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고 또 네네. 민주당 내에도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당선인 분들이 이번에 국회에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제 총선 전에도 계속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 네. 전 국민으로 이제 이전에는 이제 70% 지급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불이 붙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일관되게 100%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걸로 제가 좀 같이 논의를 좀 했었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재원 조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증세인데 세금을 더 걷는 데서 오는 저항도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구체적인 좀 대안이 있습니까? 네, 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보통 논의가 됐던 게 이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모델들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시민 재분배 기여금이라고 네. 모든 이제 소득의 15%의 이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 15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소득의 15%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법인세를 또 일부 전환해서 구조를 마련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복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 생계급여라거나 아니면 이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네. 아니면 아동수당 같은 방식들을 좀 일부 해서 이제 34조 정도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설로 토지보유세, 네. 이제 해외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주 보수적인 나라이지만 토지보유세가 주별로 1%에서 4% 정도 이제 매겨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 건데 네. 토지보유세를 신설해서 한 1.5%를 걷고 이것으로 92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기후학당 국가. 네. 탄소 배출량을 거의 줄이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좀 탄소 배출량을 아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IMF에서도 제안하는 바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탄소세로 7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매달 60만 원씩 전 국민 그러면은 총 예산이 한 360조 정도 그 정도. 예산하고 있고요. 근데 네. 실제로는 이제 개개인들을 보면 내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경우들이 이제 전 국민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산한다면 실제로 순증세율은 한 11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네. OECD 평균 정도로 이제 조세 부담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걷자 이런 건 아니고 OECD 평균 정도로 조세 부담률을 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치는 제가 이제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한 40% 그러니까 절반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도 이 정책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한 공제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세금 면세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렇죠. 소득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지만 네, 누진적으로 더 네. 많이 내니까. 각종 공제 네네. 제도 때문에 사실은 좀 역진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조세의 역진성 관련돼서는 다양한 토론회들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세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이 네. 더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는 돈보다는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는 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더 혜택은 커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도 돈을 안 내던 분들이 뭐 한 5만 원, 10만 원을 낸다. 네. 그래도 들어오는 거는 몇십만 원, 60만 원 지금 얘기를 네. 하신 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저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재원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희의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제가 좀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좀 더 전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원이나 이제 그 지급 금액 같은 네. 것들은 좀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슈퍼 여당이라고 불리는 네. 집권 여당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본당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입니다. 그럼 굉장히 일단 국회에서 힘이 없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굳이 돌아가신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연합정당이라는 것에 기본소득이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네네. 이제 제가 기본소득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합의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본소득당의 당원분들과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제 제가 기본소득당을 이제 형식적으로 탈당을 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를 했지만 네. 이 약속대로 간 약속들을 것이다. 지킨 것이고요. 이 약속은 사실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었고요. 저는 오히려 이 결정이 이 단순한 위성정당을 좀 넘어서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많이 형해화된 상황에서도 이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네.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네.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당선되시고 네. 유튜브 방송을 하시다가 네.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를 하셨고 네.
10만 원에 팔라 이런 댓글에 뭐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뭐 농담이셨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지적을 받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생방송 당시에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팔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편집 클립 네네.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좀 이제 경솔하다라고 네네.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네. 이 양쪽의 의견들을 좀 많이 지난 기간 동안 좀 듣고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좀 금배지로 상징되는 어떤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낡은 권위를 드러내고 이런 잘못된 어떤 권위주의나 이런 인식들을 바꿔나가는 역할들을 네.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화가 나온 어떤 상황이 또 중요한 거기도 하니까요. 9681번님이 용해인 당선인 뽑으려고 투표했습니다. 오, 완전 네. 팬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활약 기대할게요. 파이팅. 이렇게 문자 주셨고 1208번님 당선 축하드리고 젊은 패기로 확 뒤집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